자, 로니님 식사를 하면 뭐가 마려워요? 로니님 근데 엉덩이에 금자님 입이 물려 있어. 근데 로니님이 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참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해? 제가 금자 하루가 검은 안경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랑 론이랑 빨간 안경 하고 있죠, 로니님? 예. 빨간 안경은 이제 좀 살짝 야식거리한 작품을 소개하는 근데 원래는 빨간 안경을 만든 의도가 뭐 19금 작품 이런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 들고 오자, 그냥 각자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해보자라는 의도로 시작한 건데 그게 좋아하는 게 전부 다 야한 거다 보니까 합치다 보니 그냥 전부 야한 걸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가 돼버렸다. 좋아하는 게 다 19금이다 보니까 물론 로니는 아닐 수, 로니는 가끔씩 그래서 막 무협도 들고 오고 판타지도 들고 오고 막 그래. 근데 나는 이제 순수 떡툰만 들고 오거든. 좋아. 결국에는 그 컨텐츠가 19금 웹툰을 소개하는 빨간 안경이라는 컨텐츠를 꽤나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유튜브 조회수도 좀 잘 나오고. 근데 이제 최근에 로니가 메네라가 와가지고 저희가 좀 쉬어가는 기간에 그럼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지난번에는 이제 남들한테 본인들의 작품 소개하는 빨간 안경 특별편 해봤고 오늘은 또 다른 특별편으로 검은 안경이 앞으로 고정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이거 준비하면서 메네라가 많이 왔어요. 그럼 안 되긴 해. 다음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갈금자 하루아의 검은 안경이 왔다. 그로테스크 호러 남양 특집이라고 하죠. 남양 특집. 네, 남양 특집 검은 안경. 로니님은 이런 장르 좋아하세요? 의외로 제가 많이 봤더라고요. 영화관에서 이제 유전이라든가 유전 명작이죠. 유전은 제가 또 보고 한동안 잠을 혼자 못 자고 엄마랑 같이 자는데 그 유전이 또 어떤 내용이냐. 엄마가 귀신이 돼 나중에. 무서워서 엄마랑 같이 자는데 엄마가 무서워. 그래서 자는 동안 엄마를 깨워서 진짜 내 엄마인지 확인해야 돼. 아니면 무서울 것 같아서 나 물어보지도 못할 것 그러니까 이게 같아. 양각이야.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제갈금자와 하루와 어떤 영화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로아님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뭔가 포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이게 그거예요. 이 유명하잖아 이거. 내 PPT에도 이 짤 있어. 진짜요? 그 제가 이거를 내가 여기서 뭘 봤지? 하고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요 정도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로아보다 좀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금자님이 은근히 많이 봤어. 와 진짜 고수구나.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걸 소개할 거냐. 사실 블루점프와도 연관이 많이 있는데 인간진 시리즈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인간진에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중적이라고 많이 아시는 그 소우 바로 밑에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아니. 인간진에? 아니. 여기 아주 겉으로 보이는 그런 빙산이기 때문에 인간진이 굉장히 메이저합니다. 근데 그래서 블루점프랑 관련 있다는 건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인간진의 놀이를 하고 로니님도 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 VIP 자리가 있거든요. 가운데 자리가 가장 좋아요. 인간진에는. 왜? 그래서 로니님이랑 도끼님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특별히 가운데다가.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가운데가 제일 좋지. 가운데가 제일 좋아. 따뜻하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인간진의 노래를 가끔 하거든. 맨 앞에는 얼굴이 똥꼬에 안 붙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지. 근데 외롭지 대신에. 우린 놀이잖아, 놀이. 놀이니까. 나 근데 이거 포스터만 봐도 속 안 좋아, 씨. 징그럽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병맛이에요. 그냥 오히려 뇌 빼고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지 않나 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근데 뇌가 안 빠져. 이게 인간지네가 시리즈가 3개가 있어요. 1, 2, 3가 있는데 이야기는 다 따로인데 시간 순서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이게 막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탄탄한 스토리 라인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이 전체 스토리를 가볍게 그냥 후루룩 말씀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시즌 1 어떻게 시작하냐. 이게 각 시즌마다 이 지네를 만든 그 지네 마마가 있어요. 그 지네 마마가 이제 주인공이겠죠? 시즌 1에서는 가장 전문적이에요. 참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의가 등장하는데 그래도 다른 일반인도 아니고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전문성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좀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어. 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 맨날 분리하는 수술만 하니까 나 이제는 합쳐보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사람들을 납치를 해. 총 3명을 납치를 해요. 저 똥꼬 그림 봐. 그래서 그 3명을 인간지네로 합치기 위한 이 계획을 앞에다가 이제 사람들 이제 객석에 딱 앉혀놓고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막 정성스럽게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자기 계획을. 너네가 지네처럼 이제 막 기어다니기 편하려면 무릎을 부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거를
이거를 어디에 연결시켜야 되고 엄청 막 진지하게 이제 설명을 해요. 자, 로니님 식사를 하면 뭐가 마려워요? 똥? 로니님 근데 엉덩이에 금자님 입이 물려 있어. 근데 로니님이 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참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해? 싸면은 그게 금자님한테 영양분이 되겠죠? 금자도 그거 먹고 또 그치, 싸? 영양분이 들어갔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애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외로워. 맞아. 하지만 어. 외로워. 외롭다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이에요. 피해자들이 당연히 저 얘기를 듣고 아,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는군요. 아, 잘 들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잖아. 다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치려고 난리를 막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어찌저찌 결국엔 다시 또 붙잡혀 들어왔어. 그래서 결국엔 수술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의사니까 수술이 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너무 뭐라고? 예쁜 마음에 드는 이제 인간지네가 만들어진 거지. 이 전문의가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감동을 해. 사진 찍으면서 내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머리 쓰다듬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이후로도 인간지네가 된 후에도 이 피해자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거야. 계속 막 구조 요청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 거기서 이제 맨 앞에 있던 남자는 자기가 죽고, 그리고 지네 마마도 결국에는 경찰한테 들켜가지고 총살당하고, 튜토리얼식으로 인간지네 1편은 별 뭐 그런 스토리 없이 이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속이 안 좋아. 인간지네 1 엔딩이 어떻게 끝나냐면 가운데 애만 남아요. 그럼 어떡해? 밥도 못 먹고 가운데는? 못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지도 못하지. 왜냐면 앞뒤로 붙어 있으니까. 그 상태로 점점 카메라가 멀어지며 엔딩. 진짜 근데 절망적이죠? 왜 못 움직이지? 움직이기 어렵지. 로니님 생각해봐. 이 로니님 입에 죽은 시체의 엉덩이가 붙어 있어. 그리고 내 뒤에도 시체가 붙어 있어. 그거 어떻게 끌고 다녀? 그러네. 그래서 굉장히 속이 절망적인. 당시에 사실 제가 뭐 이걸 개봉하자마자 영화를 봤던 건 아니니까 평가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고어물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제 생각에 뭐 인간지네 1 뭐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볼만한데?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지 제작진이 약간 긁힌 것 같아. 그래서 2편을 진짜 걔 미친놈처럼 만들거든요. 이게 뭐야? 솔직히 1편은 나는 소재가 재밌고 약간 유쾌하게 볼 수 있어. 근데 2편은 좀 약간 UFC예요. 이건 진짜 좀 많이 징그러. 특히 좀 많이 불쾌하고 진짜 고어하다고 많이 느껴지는데, 이게 1편은 일단 주인공이 의사였잖아요. 근데 2편의 주인공은 그냥 메네라 잔뜩 와 있는 히키코모리가 이 인간지네 1편을 보고 영감을 받는 거야. 와타시도 저런 거 만들고 싶어 하면서 아무런 의학 배경 지식이 아예 없어. 그냥 진짜 완전 일반인인데 그 상태로 그냥 잘라다가 붙여요.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이제 마틴인데, 이 마틴이 영화에서 설정으로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정신에 이상이 있는 캐릭터로 나와요. 그런 상태로 있는 이 주인공이 유일하게 반응이 오는 게 딱 2가지가 있어. 이 뭔데요? 마틴이 또 애완지네를 키워요. 인생의 유일한 낙. 애완지네에게 먹이 주는 거, 그 다음에 인간지네 1편 보는 거. 이 2개만 좋아해. 그래서 이 마틴이 주차장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냥 자기 눈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냥 죄다 그냥 납치를 한 거야. 걔 무식하게 그냥 머리 깨가지고 차에 실어서 그냥 싣고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즌 1 때는 지네가 3명이었어요. 시즌 2 때는 12명을 모아요, 혼자. 제가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와. 되니까 이미지를 첨부를 하긴 했는데 너무 네. 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좀 가려놨어요.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인간지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거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다 없애요. 도려내고 뭐 끊고 자르고 할 수 있는 그냥 무식한 짓은 그냥 몸에다가 다 하는 느낌? 근데 그런데다가 의학 지식이 없어? 마취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합체하기 전 과정 있잖아요. 그 전 처리 과정은 어떻게 그냥 무식하게 막 했어. 근데 이게 합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잖아. 옆에 아파트에서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공사 네? 현장에 이제 가까이 가면 이렇게 딸깍 하고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딸깍딸깍. 호치키스인데요. 실제였으면 당연히 이게 다 쇼크사로 죽었겠죠? 이미 이전에 죽었겠지? 근데 이게 영화적 표현으로 어떻게든 그래도 이 마틴의 꿈을 이제 이뤄주고 싶었던 건지 인간지네가 완성은 돼요. 근데 아무리 영화적 허용으로 봐준다고 해도 호치키스 받고 막 이러면서 수술을 해놨으니까 당연히 오래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치. 이후에 이제 1편이랑 똑같이 이제 릴레이 그 식사 시간을 가지다가 이 12명인 이 2세대 인간지네가 결국엔 다 죽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마틴이 막 개빡치면서 막 하면서 이제 2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2편에서도 인간지네 1이 영화에서 진짜 개봉한 영화였던 걸로 이제 나오잖아요. 3편도 똑같아요. 3편도 오프닝이 이 인간지네 2편을 보고 있는 그 주인공의 그 시점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3편입니다.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번에는 배경이 교도소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교도소장이야. 저는 3의 배경이 이제 교도소인 걸 알았을 때 너무 행복했죠. 이 인간지네라는 게 소재는 너무 재밌는데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같다 하면 어쨌든 죄 지은 나쁜 놈들이니까 편하게 그냥 구경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사람의 심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3편도 나쁘지 않게 재밌게 봤고 재소자들이 사고를 장난 아니게 쳐. 그러고 이제 교도소장한테 엄청 까불어. 막 얼굴에 막 침 뱉으려고 그러고 막 야 와서 내 거 빨아봐 막 이러면서 엄청 막 앙큼한 짓을 막 많이 해. 근데 보통 교도소장 같은 경우는 자기 위치도 있고 자리도 있고 하니까 보통 재소자들이 그렇게 깝치면 자기가 직접 한다기보다 교도관들을 시키거나 아니 넘기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는 교도소장이 직접 물리교화. 근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고문을 했는데도 이 재소자들이 워낙에 이제 질 나쁜 놈들이니까 그런 것 갖다가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까지 하냐? 직접 뽕알까지 떼버려요. 야 그러고 나서는 그걸 막 두 손으로 움켜쥐면서 이걸로 요리에다가 점심으로 먹어야지. 막 이래. 닭똥집 마냥? 우와. 근데 이걸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먹어요 이거. 이게 그 뿡알이야? 이게 그 뽕알 요리된 건데 아니 뽕알까지 뗀 마당에 이 재소자들 날이 가면 갈수록 사고를 더 치는데 도대체 이 기강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회계사가 쟤네 모으다가 인간지네로 만들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흥분을 잔뜩 한 상태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교도소장이 그건 좀 에바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듣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고 이제 설득이 돼서 넘어가는 거야. 실현을 하기 전에 재소자들을 싹 다 이제 식당 같은 데다가 불러 모아놓고 인간지네 1, 2 상영회를 해. 그러면서 이제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너네 계속 사고 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데 이제 현실성이 없는 말이니까 애들 귀에 안 들어오지. 그래서 실전으로 이제 옮겨. 1세대 때 인간지네가 3명이었고 2세대 인간지네가 12명이었어요. 3세대 인간지네는 500명입니다. 엥? 이 재소자들을 전부 다 지네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 그리고 정부에서 괜찮아요? 이 정부에서 처음에는 허락을 해줬다가 중간에 안 그래도 정부에서 감사가 한번 나와요. 아니 너네 교도소 애들을 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니 하는데 이제 교도소장이 자기가 다 방법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시켜. 근데 어쨌든 이 방법이 확실하다고 하니까 이 정부에서도 일단 알겠어 하고 돌아갔어. 그러고 나서 차잔 만들었지롱 하고 여기 구석에 보이시죠? 보여주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 야 이건 에바잖아 이러고 이제 시겁을 해서 이건 내가 너 당장 찔러버리겠다 이러고 이제 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인간지네 완성되는 장면에서 이제 흥미 떨어져가지고 결말을 안 봤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결말을 몰랐다가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 3 결말이 어떻게 끝났지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관제탑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냥 야호 막 이러면서 약간 거제 야호 약간 맞아 지네 야호 야호 와, 그냥 이러고 그냥 영화 끝나더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맨시.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영화입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아마 왓챠에서 보실 수 있고요. 커맨시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 안 들고 오려다가 아까 로아가 보여줬던 이 짤 있잖아. 저 여기 다 봤거든요. BR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정도는 커맨시는 아니다? 네 일단 커맨시는 명작이에요. 제가 어디 뭐 영화 그 상도 받은 걸로 알아요. 나는 이 라인에 커맨시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건 살짝 기분이 나쁠 정도로. 좀 명작이라서 가지고 와봐. 그냥 여기에 있는 이 라인 중에 명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돼. 가지고 왔는데 좀 내용이 딥해요. 그래서 저도 좀 처음 트라이 해보는 거라 그냥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어떤 작품이냐 이걸 알려고 그러면은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건데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만든 전쟁 영화인데 소련의 벨라루스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독일군이 이 소련의 벨라루스를 점령을 해요. 점령을 했다가 다시 소련이 여기를 탈환을 해. 그래서 이 독일이 빼야 되잖아. 탈환을 했으니까 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이 벨라루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쏴 죽이면서 후퇴를 해. 그래서 대학살이 일어나요. 벨라루스 대학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벨라루스를 다시 탈환했던 소련군이 정말 벨라루스가 황폐화됐다라고 뭐 말할 정도로 큰 학살이 일어나는데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학살과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벨라루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제 커맨시다. 네, 이거를 알고 보면은 좀 더 영화가 이해하기가 편해요. 얘는 이제 벨라루스에 사는 이 소년입니다. 플로라였나 이름이 뭐 플로리안가 플로라인가 뭐 이 소년이 땅을 파면서 시작을 해요. 얘가 왜 땅을 파냐면 얘는 어리잖아. 정말 어려. 꼬맹이가 이 군인을 봤을 때 어때 보이냐? 소년이 멋있어 보이잖아. 되게 멋있고 나도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군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때 당시에 군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총을 자기가 사왔어야 됐어.
그래가지고 전쟁 중이니까 총이 막 파묻혀 있던 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총을 찾으려고 막 구멍을 파면서 시작을 해요. 나 군인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총을 캐는 거야. 그래서 총을 찾아가지고 나 이제 군인 될 수 있다 이래서 막 좋아해. 이제 얘는 이 아직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어린애니까 엄마 나 드디어 군인 될 수 있다. 나 드디어 입대한다. 막 이러면서 막 신났어.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가 막 말리면서 얘가 입대를 하러 장군이 얘를 데리고 가는데도 우리 애는 진짜 파리 한 마리 못 죽인다고요. 데리고 가지 마세요. 이런데도 막 얘는 싱글벙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리니까 너무 어리니까. 그리고 약간 명예 때문에 그걸 되게 멋지게 사가지고 자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 저 맞아. 2차 세계대전 관련 영화들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동생과 엄마를 마을에 두고 자기는 이제 입대를 해요. 그래서 이 부대에 합류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 전투에 투입이 안 돼. 당연히. 그래가지고 얘가 욕조 닦고 뭐 총알 배달하고 막 이런 일을 해.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데 얘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니니까 불만이 있지. 총알을 배달하러 가는 길이었어. 어떤 울고 있는 한 여자애를 만나요. 숲속에서 막 울고 있는 여자를 만나. 근데 얘도 막 정신이 이상해. 울었다가 웃었다가 춤췄다가 뭐 약간 전쟁의 PTSD를 겪고 있는 듯한 그런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둘이 막 친해지면서 막 춤추고 놀고 막 둘이 또래니까 그냥 놀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 폭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숲속에. 헐. 막 난리가 나고 원래 있던 이 부대 사람들도 거의 다 죽었어. 겨우 이 둘만 어떻게 저떻게 이 숲속에서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합니다. 이게 떨어졌을 때 얘가 귀가 막 잠깐 멀거든요. 그래서 삐 이러는데 그 전쟁 영화 연출 있잖아 막. 근데 그거를 막 한 3분씩 계속 삐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좀 리얼해. 듣기 힘들 정도로. 겨우 살아남아서 얘가 일어나자마자 자기 마을로 가요. 엄마랑 여동생들이랑 괜찮을까 이래서 여자애랑 이제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러면서 가는데 마을에 인기척이 없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이렇게 그냥 인형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방치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쟁 영화에서 보면은 사상자 났을 때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그 장면 있잖아요. 저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인형이. 그래가지고 저쪽에 넘어가면은 대피소가 있어. 걸로 갔나 보다. 거기 우리 엄마랑 내 동생들 있을 거야. 막 이래가지고 이 여자애랑 대피소로 막 뛰어가. 근데 이 여자애가 그래 가보자 이러면서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이 벽에 마을 사람들의 시체가 잔뜩 쌓여있는 거야. 이 남자애는 못 봤고 얘만 본 거야. 근데 이게 어머, 되게 그 그냥 얘기했어?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쓱 지나가. 이 장면이. 차마 얘한테 말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가서 이걸 보면 얼마나 충격받겠어. 그래서 대피소로 가려면 막 엄청 지나가기 힘든 늪을 건너야 돼. 겨우겨우 다 건넜을 때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졌을 때. 사실 나 다 왔어. 다 죽었다고! 이러면서. 얘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막 여자애 목 조르고 거짓말하지 마!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 지나가던 소령군 아저씨한테 중재가 돼요. 자, 내가 대피소로 데려다 줄게. 일단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 아저씨가 대피소로 데리고 갑니다. 다행히도 마을에 조금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얘도 이렇게 와가지고 보는데 여기에 전신이 불에 탄 삼촌이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삼촌이 막 그래. 너네 엄마랑 여동생 다 죽었다. 나도 그 자식들이 내 몸에 불을 붙였다. 그래서 얘가 너무 막 충격을 받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기 흙탕물에 머리를 쳐박고 막 죽을라 그래. 근데 어떡하겠어. 살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반쯤 미친 상태로 이제 대피소에서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처음에는 되게 해맑은 남자였다가 이제 막 머리도 밀고 군인이 돼가고 있어. 진짜 군인이. 얘가 점점 표정이 바뀌어. 이 대피소에 식량이 필요하니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4명이서 식량을 구하러 가요. 이제 여기서 지뢰를 밟아 2명이. 보통은 바로 옆에서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 중에 한 명이 다리가 그냥 이렇게 동강난 채로 톡 앞에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얘가 그 전에는 되게 해맑은 애였는데 이 아저씨랑 걔가 그 다리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저쪽에 던져넣어. 그리고 그냥 가던 길을 가. 이제 얘도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는 거지. 이제 다 영화가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데 주인공 플로리아가 웅덩이에 이제 떠올라 있는 히틀러의 사진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총을 한 발 탁 쏴요. 얘가 작중에서 정말 처음으로 쏜 총이야. 한 번도 총을 안 쏘다가. 이 히틀러의 사진에 총을 한번 딱 쏘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마등처럼 히틀러의 생애가 쫙 지나가. 역순으로. 뭐 학살들 뭐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보여줘. 근데 그거를 되게 노골적으로 보여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커맨시가 빙하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많이 수위가 세구나. 예. 그래서 히틀러가 뭐 만행을 하나 저질렀을 때 또 얘가 총알을 한 대 탕 쏘고 또 어떤 장면이 나왔을 때 총알을 한 방 탕 쏘고 어리저 히틀러가 뭐 짓을 저질렀을 때 팡 쏘고 그리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가 히틀러의 어린 시절까지 아기 시절까지 거슬러게 돼. 그 주마등이. 근데 얘가 이 히틀러의 아기 사진을 이렇게 보고 총을 쏘려고 하는데 아기한테까지는 차마 총을 쏘지 못하고 그냥 이런 표정으로 푸들푸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총을 챙겨서 자기 부대로 돌아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사실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얘가 이렇게 시작을 해. 와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근데 영화의 엔딩에서 이렇게 끝이 나요. 많이 바뀌었네. 네, 그래서 정말 좀 깊이가 있는 전쟁 영화고 전쟁의 참혹함을 체험하게 만들었네 감독이.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전환으로. 있는 것만 같아. 커맨시의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고 은퇴했습니다. 아 정말. 어. 나는 이 커맨시로 내가 할 수 있는 영화로서의 모든 걸 다 만들었다. 와. 이렇게 하고 은퇴했어.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작품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 인간지네가 계속 생각이 나고 그거랑 별개로 또 커맨시 같은 또 명작인 것 같아. 저런 것도 알게 되고 두 분이 생각보다 너무 교양이 있는데 이런 쪽에 생각보다요? 아는 게 생각보다라는 생각보다? 거는 이제 생각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되게 좋았어요. 진짜 도움 많이 되고 좀 배워가요. 저도. 어떤 걸 배우셔?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저 사실 이런 영화 얘기 자주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뭐 탑툰 얘기, 뭐 떡툰 얘기, 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꼬깃꼬깃 꺼내가지고 왔는데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그래도 마음이 좋네요. 좋다. 다음에 또 투를 한 6개월 텀을 두고 이거는 텀이 좀 길어야 될 것 같아. 나 매내러 올 거. 나 더하면 매내러 와. 시즌 2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로님도 오늘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와, 재밌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재밌었다. 하겠습니다. 검은 안경. 얼른 가죠. 이제 뭐 심하이 하죠.